한영우 님의 군말이란 시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 한영우 님에 따르면요. 장미꽃이 바라고 있는 님은 봄비래요. 뭐 그럴 수 있겠죠. 칸트의 님은 철학이래요. 언제든지 나를 찾아오기를 바라는 그 님, 그게 바로 철학이랍니다. 자, 그럼 우리는 영문법을 좀 공부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문법의 님은 대체 뭘까요? 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문법을 해서 도달하고자 하는 곳이 어디야?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칸트의 님이 철학이듯 문법의 님은 바로 품사라고 대답합니다. 자, 품사를 알기 위해서 문법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분사구문을 배웠다. 그럼 여러분은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분사구문의 품사는 뭐예요? 품사가 모든 것이에요. 품사에 따라서 하는 일이 다 정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전치사구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전치사구의 품사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게 우리의 당연한 순서예요. 자, 그러면 결국 내가 문법은 품사노름이다라고 말을 했을 때 전치사구의 목적지는 품사이어야 한다라고 딱 쓰여져 있습니다. 전치사구의 품사는 무엇일까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품사, 그 색깔 어떠세요? 좀 독특하지 않으세요? 이 슬라이드에 있는 품사. 중랑천에 피어 있는 장미꽃을 제가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그 사진의 색깔, 장미꽃 색깔을 스포이드로 찍어가지고 지금 텍스트에 얹어놨습니다. 꽃 색깔 비슷해 보이세요? 네, 위에 품사 노름의 색깔도 그 옆에 있는 다른 꽃의 색깔입니다. 예, 재밌어요. 자, 다음에 예문을 한번 해석해 보기로 하죠. 아주 유명한 예문입니다. 자, 언어학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딱히 뭐 그렇게 살벌한 뭐를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언어학 교과서의 예문입니다. The man killed a woman with a knife입니다. 혹시 모르는 단어 있으면 얘기하세요. 모르는 단어 있어요? 없을걸요? 아무리 찾아도 모르는 단어가 없을걸. 그쵸? 모르는 단어 없죠. 자, 그러면 저는 맨 처음에 학생들이 어느 정도의 그 문법적인 그 실력을 갖고 있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 문장을 한번 해석해 보라고 합니다. 거의 열의 여덟 아홉은 말이죠. 그는 칼로 그 여자를 죽였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러면 반문을 하죠. 그래? 그래 알았어.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지. 그런데 그렇게밖에 안 돼? 라고 이제 물어봅니다. 그럼 머리를 극적극적하면서 그는 칼로써 그 여자를 죽였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야, 그게 그거 아니야. 칼로 그 여자를 죽이나 칼로써 죽이나 그게 그거 아닌가? 하고 이렇게 다시 또 반문을 하면 또 극적극적합니다. 한참 있다가 그는 칼을 가지고 그 여자를 죽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보기엔 다 똑같은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해요. 꼭 그렇게 해석을 해야만 하나? 이건 안 되나? 자, 그는 칼을 든 여자를 죽였다는 어때? 어? 보니까 그것도 말이 되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방금 스쳐 지나간 네 개의 해석을 조금 좀 정교하게 다듬어 보자 이 말이에요. 자, 칼로, 칼로써, 칼을 가지고 라고 번역을 했다면 이 모든 것들은 말이죠. 뭘 꾸며줘요? 좀 끔찍한 얘기이긴 하지만 말이죠. 죽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목을 졸라 죽이거나 전기로 감전시키거나 자동차로 밀어 아이고 아무튼 간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하필이면 칼을 선택했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킬드의 방법을 꾸며주고 풍부하게 설명해 준다는 말에서 수식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그래픽적으로 한번 우리 보자고요. with a knife라고 하는 거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전치사구가 나오면 무조건 뭐 하기로? 우리 영역을 표시하기로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killed라고 하는 동사에 갖다 탁 꽂히죠. 그렇구나. killed를 지금 꽂아주는구나. 그렇구나. 그럼 꼬리표가 붙죠. 아, 너는 부사야. 하고 꼬리표를 붙여줬어요. 너는 부사구나. 지금 전치사구의 품사가 부사인 현장을 여러분이 지금 목격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럼 만약에 제가 아까 제안한 것처럼 칼을 가진, 칼을 든 이건 어때? 하고 물어봤을 때 칼을 가진, 칼을 든이라는 단어가 킬드를 꾸며줄 리는 없으므로 뭘 꾸며준다고 우리가 보기가 쉬우냐? 또 woman을 꾸며준다고 보는 게 자연스러울 거예요. 그 많은 여자 중에
죽이긴 죽였는데 그 많은 여자들 뭐 우산을 든 여자, 예? 양산을 든 여자, 뭐 드레스를 차려입은 여자, 여러 가지 여자가 있는데 그중에서 하필이면 칼을 든 여자를 죽였다. 여자가 칼을 왜 들었지? 아, 뭔가 상황이 있나 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The man killed a woman with a knife를 또 영향 표시합니다. 얘가 어디에 꽂힐 것이냐? 앞에 있는 woman이죠. 명사를 꾸며줘요. 우리 이런 걸 뭐라고 부르죠? 짠! 형용사예요.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이 슬라이드를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with a knife라고 하는 전치사구는 부사로 해석이 되거나 형용사로 해석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이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자, 왜 이 슬라이드를 내가 특히 강조하느냐? 제가 여태까지 수없이 30년 가까이 이 수업을 하면서 물어봤을 때 전치사구 해석 어떻게 해? 라고 물어봤을 때 부정사는 무슨 용법이 있어? 라고 물어봤을 때 돌아오는 대답처럼 명사, 형용사, 부사 이렇게 대답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심지어 가르치는 사람도 몰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머릿속에 확실하게 박아두자고요. 뭐 저희 금속 활자로 머리를 새기건 어쨌든 간에 전치사구 그러면 부사건, 형용사건 둘 중에 하나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지금 꼬리표라고 하는 그래픽을 제가 굳이 만들어서 여기 키노트에 붙여준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까 맨 처음에 봤을 때 앞 슬라이드에서 The man killed a woman with a knife에서 with a knife라고 하는 전치사구에 꼬리표가 안 붙어 있거든. 저는 형용사예요. 저는 부사예요라고 말해주지 않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앞뒤 분위기 파악을 해가지고 알아내야 된다는 점에서 이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문법적 사고 능력을 기르기 위한 첫 번째 단계라고 하는 겁니다. 보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그런데 문법 교과서에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사실 이걸 전치사구로 설명하려고 그러면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다 딸려 들어오거든요. 저도 이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은 이 슬라이드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왜 강조하겠어요? 자주 나오니까요. 전치사하고 부사가 없고 또는 전치사 구가 없는 문장이 대체 몇 개나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걸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다. 그거는 영어를 못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영어를 잘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꼬리표를 붙이는 일이 남아 있다. 이 슬라이드를 어떻게든 머리에 집어넣고 잊지 말아달라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용사 부사를 정확히 우리말로 옮기는 방법을 알아야겠죠. 자, 형용사가 있습니다. 여기 부사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형용사는요. 외우세요. 느, 르, 의 딱 세 가지예요. 느, 르, 의 암기. 느, 르, 의 암기. 느, 르, 의 암기. 이렇게 해석이 되면 형용사예요. 예외 없어요? 없어요. 아시겠죠? 약간의 예외가 있는데 그거 좀 약간 찌질한 사람들이 보통 묻는 질문이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 많이 보잖아요. 사랑하는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죠. 니은으로 끝나면 무조건 형용사예요. 그다음에 명사를 꾸며줄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사랑할 미래를 나타내면서 형용사죠. 미래 시제를 나타내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갈 또는 우리가 방문할 도시, 숙소, 호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리을이 오면은 형용사가 된다. 자, 부사는요. 기타 등등입니다. 야, 듣보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형용사 느, 르, 의 이것이 아닌 것이 부사입니다. 수학적 균화법 생각해 보시고 경우의 수가 딱 두 가지야. 형용사가 아니면 부사인 거지. 그러니까 느르 의가 아니면 부사인 거지.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많아요. 얘가 아닌 거기 때문에 형용사가 아닌 거 얼마나 많겠어요, 세상에. 자, 그래서 사랑하기 위해서 목적. 사랑하면 할수록 비례적으로 올라간다.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양보라고 합니다. 사랑함에 있어서 뭐 그냥 장소, 사랑한다는 상황에서 사랑한다면 조건. 그렇죠? 사랑하면서 이게 부르 상황이에요. 다시 뭐뭐 니은 뭐뭐 리을 뭐뭐의입니다. 야경은 야경인데 뭐의 야경이야? 그러면 서울의 야경. 알았어.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느, 의를 기억하시고 우리는 이걸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번역을 하는 습관을 들이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형용사구하고 부사구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알았으니까 이제 이게 형용사구인지 부사구인지를 알아내야겠네. 그쵸? 어떻게 알아낼까요? 아까 꼬리표가 안 붙어 있다고 얘기했지만 꼬리표가 안 붙어 있어도 지극히 당연하게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우리 추론을 해보죠. 문장 맨 앞에 전명구가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떤 문장이냐? 이런 문장입니다. 자, in the 1930s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930년대, 1930년대의 이게 돼요? 앞에 꾸며줄 명사가 없는데 자, 1930년대를 뭐를 말도 안 되네. 얼롤롤롤롤 리을이 붙어요? 1930년대의 앞에 꾸며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뭐예요? 부사구예요. 할 일이 없는데. 그쵸? 형용사가 아니면 그냥 부사구인 거예요. 그죠? America was suffering from economic hardships. 경제적인 위기로부터 고통받고 있었다. 쉽죠? 자, 그럼 이건 어때요? 동사 뒤에 전명구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장 그대로 쓰겠습니다. In the 1930s 해결했고 America was suffering from economic hardships. from economic hardships. 얘가 뭐 꾸며주니 봤더니 앞에 suffering밖에 없네. 얘 뭐야? 너 뭐니? 동사 아니야? 그러면 동사에 갖다 붙인 말 뭐라고 그랬어요? 부사구네. 그쵸? 앞에 지금 아무것도 없는 문장 맨 앞이거나 아니면 그 앞에 뭐가 있거나 동사가 있거나 그럼 무조건 부사죠. 그쵸? 꾸며줄 명사가 없으며 꾸며줄 동사만 있다. 그러면 부사인 거지. 그죠? 전명구 앞에 만약에 명사가 있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를 괴롭힌 바로 그 예문이죠. 이런 경우에는 점을 쳐봐요? 아닙니다. 해석을 해봐야만 합니다. 자, 저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저자가 아니라 화자죠. 화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앞뒤 문장의 맥락이나 이런 거를 보면서 이런 추론이 필요한 대목이 아니냐. 그래서 이 교과서에 이게 나와 있는 것도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문장도 어떤 경우가 아니라 많은 경우지. 많은 경우에는 어떤 문장이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는 그 문장에 따라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앞뒤의 맥락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요거를 설명하기 위한 지극 당연한 이러한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예문이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명구는 형용사 또는 부사로 해석된다. 콜 확인했습니다. 둘 중 어떤 품사로 쓰이고 있는지는 분석을 해보아야 알 수 있다. 확인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전치사구는 사실 부정사와 같다. 나중에 배우겠지만 부정사는 원래 정해지지 않은 말이란 뜻입니다. 뭐가? 아까 문법은 무어 누름이라고 그랬어요. 품사 누름이라고 했죠. 부정사는 품사가 정해지지 않은 말이에요. 원래 정의가. 그래서 품사가 정해지지 않은 전치사구와 완전히 같습니다. 자, 저는 그래서 이 대목을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까지 문법적 사고 훈련을 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챕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장 맨 앞에 전명구는 무조건 부사구다. 이미 얘기했습니다. 꾸며줄 명사가 없기 때문이다. 동사 뒤에 전명구도 무조건 부사구다. 꾸며줄 명사가 없기 때문이다. 맞죠? 명사 뒤에 전명구는 해석을 해보아야 한다. 무조건 형용사구가 아니다. 이거는 이미 공부했습니다. with a knife. 그것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